네. 사회행동의 전략과 전술 두 번째 목차. 아까 녹화했는데 안 돼서 다시 하네요. 네, 정치적 압력 전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치라는 단어가 등장하네요. 정치. 자, 정치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시장,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죠. 네, 주로 정부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사회복지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극복하기도 하고요, 그들을 이겨내기도 해야 되지만 때로는 동반자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치라는 개념은 정부를 상대하고 정부와 동반하기도 때문에 정부와 굉장히 연관성이 많아요. 네, 연관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정치가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우리가 정치적 압력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게 필요해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우리 사회 행동에서는. 네, 그래서 정치적 압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치적 압력과 정책 형성 과정. 이런 압력을 통해서 어떻게 정책이 형성되는가 한번 봐볼게요. 크게 네 가지로 나와 있어요. 이슈를 논의 대상으로 삼는다. 자, 이슈가 뭐예요? 쟁점 이런 거잖아요. 청년 실업 이슈입니다. 노인 돌봄 이슈죠. 노인 자살 이슈입니다. 우리 사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노인이 자살을 많이 하는 나라다? 문제가 되죠. 뭐 장애인들이 취업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진 나라다. 이 사회적 이슈입니다. 그런 걸 논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가 그 논의 대상을 해결 대안으로 설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데 결국에는 이 설계의 결과는 법안과 정책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그 법안과 정책이 실천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그래서 이 과정대로 정책이 형성된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제단체 및 기타 조직과의 경쟁. 뭐 어떤 책에는 단체 및 기타 조직과의 전쟁 이렇게 써지기도 해요. 뭐 경쟁이라고 안 하고 전쟁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전쟁이란 말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무 좀 무섭지 않나요? 네, 경쟁, 전쟁. 우리가 경제적 전쟁이다. 뭐 범죄와의 전쟁이다. 뭐 빈곤과의 전쟁이다. 그러니까 뭔가 경쟁한다. 그런 뜻인데 경쟁은 좀 부드러운 의미고 전쟁은 우리가 극단적인 어떤 표현 같아요. 네, 좀 무섭지만 싸움 뭐 이런 건데 어쨌든 다양한 단체와 경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러려면은 이런 경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고 경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 압력 전술을 지속적으로 쉬지 말고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민주적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주민조직이란 말을 강조해야 된다. 이게 어찌 보면은 명분이 되는 거죠. 명분. 그러니까 대의적인 명분이다. 대의적인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민주라는 말, 민주적 절차다. 주민들의 뜻이다. 이런 거죠. 네. 그리고 압력 전술을 활용하고 기술을 계속 획득하는 공부를 해야 된다. 네. 주민들에게 압력 행사 기술을 숙지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것이죠. 네, 이런 방법을 통해서 다른 조직과 경쟁에서 이겨내야 된다. 라는 지금 전술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 압력 전술에 관한 기술. 자, 정치적 압력은 어떻게 하느냐. 자, 누가 힘이 있죠? 누가 책임가죠? 계속 압력을 행사했는데 그 사람은 재량권이 없어버려요. 책임자가 아니에요.
이건 전술이 아니죠. 재량권이 있고 힘 있는 사람을 찾아내서 압력을 가해야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부 관리와 정치인을 상대로 한 논쟁의 기술. 이거는 관리와 정치인은 그 어떤 뭐가 다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인은 어떻습니까? 선거를 하잖아요. 물론 임명하기도 해요. 뭐 장관 이런 건 임명하잖아요. 뭐 장관만 임명하는 게 아니고요. 지방 정부도 임명하는 게 많아요. 시 산하단체 기관장들 다 임명합니다. 그래서 이 정치인들은요, 지지도에 굉장히 관심을 많아요. 그래서 선거를 통하기 때문에 이 지지도 하면은 이들을 상대로 한 뭔가 압력을 행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관리는 좀 달라요. 정치인하고 조금 달라요. 공무원을 얘기하는 거죠. 이들은 행정적인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평등한 집행했느냐, 부당한 사람이 없느냐, 공평했느냐, 이런 것들을 따집니다. 본인들이 집행하면서 누군가 부당했다, 나중에 말 나오죠. 그래서 이들의 칭찬은 뭐냐면 지지도나 선거가 아니에요. 관리는요, 업무를 충실히 수행했다라는 것들을 인정받고 싶어요. 그들은 충실히 업무를 수행했다, 이런 칭찬을 듣고 싶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지금 정치적 압력 전술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선택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전술을. 자, 이번 사안은 군중동원을 할 것이냐, 이번 사안은 많은 사람이 필요 없어, 그냥 1인 시위를 할 것이냐, 뭐 사람까지 동원해 의견서 제출 정도로 해보자 라는 다양한 전술을 선택하는 기술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정치인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전술이다. 자, 정치인들은 아까 앞서서 뭐에 관심이 많다고요? 지지도, 선거, 이런 거죠. 자, 그 지지도나 선거는 뭐예요? 결국에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주민들의.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미지를 굉장히 좋다. 네, 이미지를 좋다라는데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치인들에게 우리의 요구가 실천되는 것을 확인해라. 그리고 제약을 인식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제약? 제약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뭐 조건, 규정 이런 것들, 뭐 약간 뭐 규정들을 인식하는 거죠. 그들이 해결해야 될 제약, 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적과 싸우기보다 친구로 지내는 게 좋다. 가능하면 친구로 지내는 게 좋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 직원과 사무실을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공짜잖아요, 공짜. 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전문 직원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회 활동을 한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그 정치하는 사람들의 사무실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전술이다. 그 다음에 정보를 서로 제공하고 정보를 요구를 해라. 편지 쓰기 캠페인을 통해서 그들에게 압력을 가해라. 여러 사람들이 쓰라는 거예요. 혼자 쓰지 말고 여러 주민들이 쓰는 거죠. 그럼 정치인들은 압력을 받게 돼 있다는 것이죠. 또 공청회의 예의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공청회 예의, 공청회 같은 데를 가능하면은 자주 가보도록 하세요. 토론회, 공청회 이런 게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구청, 시청, 도청, 뭐 군청 이런 데서 많이 이루어져요. 네. 그 다음에 정치적 구조와 과정을 이해해야 됩니다. 정당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정당의 운영 방향은 어떻게 되고, 정당의 실권자는 누구이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하나의 정치인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전술이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